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10월 20일 금요일 장이 끝났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에 이어 오늘도 얼어붙었는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과 국채금리의 상승이 지수에 큰 부담이 됐습니다. 월가에서는 파월 의장이 매파와 비둘기파 중간에서 선택지를 열어뒀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시장은 FOMC에 더욱더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매크로적인 변수 속에 코스피는 7개월 만에 2,400선이 무너졌고요. 2,374선에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2% 가까이 하락하면서 769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약세 흐름 속에 거래를 마친 우리 시장, 다음 주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가져와 주신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너무나 궁금하시죠? 저희가 상승률 탑5 꼽아봤으니까요. 살펴보시고요. 이어서 장바구니 종목 힌트도 만나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화학제품 제조 사업을 영위 중인 OCI 홀딩스 상승률 21.61% 달성하면서 5위에 올랐고요. 다음으로 TCC 스틸 매수가 63,300원 기준 22.06% 상승 보여주며 4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줌인터넷 최고가 기준 32.43% 상승 보이면서 3위에 올랐고요. 다음으로 10월 6일 언급해 주신 극동유화 상승률 48.4% 달성하면서 2위에 올랐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1위는 카쉐어링 업체인 소카인데요. 최고가 기준 33.52% 상승 보이면서 1위에 등극했습니다. 이어서 장바구니 종목 힌트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센싱 카메라 공정장비 전문 기업으로 현재 삼성전기, LG이노텍, 테슬라를 중심으로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급락장이 계속되다 보니 피로도가 높은 시장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2,400선이 붕괴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지수가 떨어졌을 때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면 좋을까요? 아니면 현재까지는 현금 확보를 하고 관망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추석이 끝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부터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어땠습니까? 오늘 코스피 시장이 시작이 어땠습니까? 2,400포인트를 이미 깨서 시작을 했죠. 2,391포인트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물론 오늘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금요일에 종가에 진입하신 분들 계셨을 겁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을 기점으로 주가가 올라오면서 점차 회복세를 보여주었는데 이것이 꼬시기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조금 이상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서 진입하기보다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오늘 진입하려고 예상했었던 종목들의 움직임을 하루 더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속적인 하락이 이어질 경우에 어디까지 하락할지 알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소카에 대한 설명 조금만 드려보자면 지금 소카 같은 경우에는 지수와 별개로 움직이고 있죠. 그 이유는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 때문이었고, 소카는 소카의 창업주였던 전 대표와 지금 현재 롯데렌탈과의 경영권에 관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롯데렌탈이 SK의 지분을 사오면서 지분을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누가 승기를 잡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롯데렌탈이 소카의 경영권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롯데렌탈의 주가는 현재 박스권을 넘어설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소카를 매매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롯데렌탈을 접근하시는 접근성으로 있어서는 박스권의 하단까지 주가가 내려올 때가 아니면 접근한 것이 조금 위험하실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내용들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번 주는 이미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주목해야 할 테마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들 대부분도 오늘 마찬가지로 주가가 하락해서 끝이 났죠. 그러면 과연 오늘 시장에서 올라간 상승한 종목들은 어떤 관련주이냐?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상승한 종목들의 관련성은 크게 의미가 없다. 왜? 오전에 들어왔던 수급이 오후에 전부 다 밀려 나갔고, 그에 반해 개별주들로 주가가 수급들이 조금씩 쏠려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테마적으로 보기에 좋은 종목들은 없는데 방산 관련주 그리고 드론까지 같이 보아야 되겠죠. 빅텍 있을 겁니다. 그리고 퍼스텍 있겠죠. 그리고 유가 관련주 물론 봐줘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유가가 올라가고 있고 지금 $90 가까이 육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는 꼭 봐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금 관련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시장이 점점 안 좋아지면 우리는 안전자산을 찾기에 마련인데 그로 인한 수혜를 받고 있는 엘컴텍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엘컴텍이 오늘 시장에서도 갭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음 주 월요일날 갭이 뜰 가능성 충분히 있겠지만 거기에서 더 큰 폭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는 희박하다라는 거. 그리고 만에 하나 전쟁에 대한 이슈가 사그라들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따가 준비해온 자료가 또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전쟁에 대한 실마리가 풀린다면 금 관련 종목들은 올라간 만큼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주목해야 되는 거 가장 큰 메인 테마입니다. 중동 순방 계획이 정해졌죠. 어디입니까? 사우디와 카타르에 순방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참여하는 참여사들을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참여사들을 정리를 해오긴 했는데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이 안 보이는 자료는 노란톡 들어오시면 대기업은 총 35개, 그리고 중견기업 24개, 중소기업 좀 많죠. 이렇게 있는 기업들 참여가 희망되는, 그리고 참여를 하면서 어떠한 기업이 이 기업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업종과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산업군까지 적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고 그 다음 주에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 미리 따라갈 수 있는 자료로 삼으실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노란톡방 꼭 들어와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리뷰를 들어갈 겁니다. 첫 번째 리뷰는 제우스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리뷰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눈을 더 길러드리고 싶었지만 오늘 오후장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서 조금 생각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개별 종목들, 오히려 테마성이 없는 종목들의 주가가 올라왔다는 건 반등이 나올 실마리가 어느 정도는 보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물론 코스닥과 코스피의 상황은 안 좋지만 말이죠. 그러면 추석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추석이라는 악재가 끝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하락하긴 했지만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진 않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의 관점을 삼아볼 수 있을까라는 판단들을 하실 텐데 비중이 20%가 넘는다면 추가 매수하지 않으신 상태로 지속적으로 보유하시고 관찰하시는 게 맞겠고요. 비중이 20%가 안 되신다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다음 주에 나와줄 수 있는지의 시장 상황을 저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시고 진입하시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제우스는 산업용 로봇,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와 관련되어 있는 관련주인데
디스플레이는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와의 관련성이 꽤 높겠죠. 그런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제우스 또한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것이 맞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는 지금 시장에서 다시 한번 소외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죠. 그런데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매출이 부족합니다. 매출이 시가총액 대비 너무나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성으로 봤을 때 수급으로 올라간 주가의 상승으로만 보여지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산업용 로봇, 밸브 시스템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매엽식 웨이퍼 세정 장비, 그리고 디스플레이 열 장비, 검사 장비, 공정 장비 및 산업용 로봇, 프로세스, 플러그, 발브 등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펼쳐져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장에서 제우스의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셨을 거예요. 종속회사도 가지고 있는데 이 종속회사들은 현재 주가와 큰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제우스 차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었던 건 바로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됐었던 10월 10일 화요일 날입니다. 추석이 끝나고 그 다음 주였죠. 추석이 끝난 이후에 금요일 날 주가가 반등을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위험 있게 바라봤었던 건 전쟁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그 상황에 주가가 하락할 때 포착이 됐는데 포착이 되고 나서 야금야금 올라와주면서 산 둔턱을 만들었단 말이죠. 둔턱을 만들기 시작한 가격 32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제우스의 주가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메가토르 기법의 지지선까지 꼬리를 달아놓고 결국엔 양봉이 나오면서 종가를 마감했다라는 거.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양봉이 나온 종목입니다. 양봉이 나온 종목. 오늘 20%가 넘는 종가로 끝난 종목이 몇 종목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 양봉을 만들었는데 뉴스가 없다라는 건 뭘 뜻합니까? 해당 종목에 들어가 있는 세력이 여기에서부터는 위험성을 느낀 거죠. 그리고 그만큼 관심도가 부족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관심도가 부족한데 주가를 본인들의 마음대로 흔들기에는 매우 적합하겠죠. 그런데 지금 지수가 빠질 때마저 주가를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뉴스로 인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그 수급의 이탈이 언제 나오겠습니까? 지수의 하락이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오히려 뉴스와 수급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말고 오히려 뉴스와 수급이 없는 종목들, 지수와 반대로 가는 종목들을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제우스에 대한 설명을 맞춰보도록 하고요. 물론 제우스는 지금도 진입하기에 좋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 시가를 확인하시고 시가가 개파락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진입하실 수 있는 기업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영원무역인데요. 영원무역은 의류 관련주입니다. 어제 설명드렸었던 기업 한세실업도 의류 관련주였죠. 그런데 왜 자꾸 의류 관련주에 대한 이슈가 나오느냐? 없습니다. 이슈 없어요. 그런데 의료 관련주들의 주가는 방어가 되고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22년 8월에 재고가 31%였는데 올해 4월에 5%까지 감소했다. 그만큼 재고를 털어냈고 지금부터는 물량을 더 만들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을 수 있었겠죠. 그 정도만 기억을 했을 때 의료 관련주는 지금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 하나 무서울 게 없는 테마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 의류 섹터는 언제든지 그랬어요. 코로나 때 매우나 위협적인 매출의 급감을 겪긴 했지만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박스권의 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의복은 지속적으로 판매가 되는 것 때문이었죠.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의식주입니다.
우리가 입는 거, 먹는 거, 자는 곳이죠. 그 중에 한 가지 테마를 끼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폭이 큰다고 하면 그 큰 폭이 금방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하지만 상승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만큼 기업이 상승을 위한 매출을 동반시키기 위한 무언가가 없다면 다시 마찬가지로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거. 그래서 이 구간을 합쳐서 우리는 의료 관련주의 박스권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는 움직임은 잘 나오지 않고 오히려 하단을 위협하는 움직임이 나왔었던 최근 5년간의 시장을 바라봤을 때 의료 관련주들은 지금 현재 바닥 구간에 있다는 걸 모두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영업무역의 차트는 어떻습니까? 고점까지 지속적으로 올라와 주긴 했지만 제가 항상 우려하는 거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 캔들의 모양이 갭을 띄우며 윗꼬리를 달아놓고 음봉이 나온다면 이 가격을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지만 언제 올릴지 알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 언제 포착했습니까? 추석 전이었죠. 9월 26일 날 추석 전이었는데 이탈하고 나서 올라오기 시작한 이 시점이 뭐였습니까? 전쟁과 관련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주가가 올라와 주고 오늘은 시장 상황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따라서 지수를 갔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수요일 날 꽤 큰 폭으로 상승을 한 이유 때문입니다.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 수급이 들어왔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수급이 들어오면 이 수급의 이탈은 언제 나온다고 했습니까? 지수가 하락할 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종목들, 수급이 들어와도 나가지 않는 종목들 중에 상승, 오늘 시장에서 양봉이 나오고 있는 제우스 같은 종목들을 지금 미리 찾아 놓으셔야 된다는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무역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를 더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리뷰 종목이지만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종목, 제우스와 영업무역까지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우리 유정 앵커님을 통해서 첫 번째 제 자료 하나 받아보고 오시겠습니다. 이 자료 받으시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던 뭐였습니까?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과연 카타르와 사우디에 가서 협상을 하는지 그리고 그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들 같이 받아보실 수 있는 노란톡 입장까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제우스와 영업무역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종목들 우리 전문가님께 추천 받아보시고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사용하는 5가지 지지저항선 내 차트에도 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수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수식 차트에 대입시키면 5가지 지지저항선 그려보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수식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현재 방송 화면 사진 찍어서 올려주셔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장바구니 종목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드릴 장바구니 종목 2가지는 조금 심도 깊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조금 천천히 가겠습니다. 퓨런티어인데 왜 천천히 해드리느냐면 이 종목 이제는 더 이상 손실을 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지배적이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선 해당 종목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미를 당겨줄 수 있는 종목이어야 진입하실 수 있겠죠.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자율주행 관련주예요. 자율주행 관련주라는 이슈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 충분히 진입해 볼 수 있는 관련주인데 자동차 전장용 카메라 공정장비인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 조립 및 검사 장비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장비 개발 및 라이다로 영역을 확대 진행 중이에요. 라이다는 무엇입니까? 레이더랑 다른 레이더는 물체가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 판단을 하지만 라이다는 그 물체를 3D화해서 확실하게 물체를 실체화해서 그것으로 이미지를 만든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라이다 때문에 자율주행이 한 걸음 더 앞설 수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을 겁니다. 현대차 그룹과 미국 자율주행 전문 기업인 앱티브가
합작으로 만든 모셔널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모셔널이 자율주행 배송을 시작했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 말은 미국에서 시작됐긴 했지만 이 자율주행 배송이 곧 무엇과도 연결되겠습니까? 드론과도 연결될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먼 미래에나 나타날 수 있는 사업군이죠. 그런데 이 드론 사업이 펼쳐질 때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공중에서, 지상이 아니라 공중에서 나타나는 택시들을 볼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모두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자율주행, 그리고 드론 관련주, 그리고 이 라이다와 관련되어 있는 카메라 모듈, 카메라 센싱 관련주들이 부각받을 수 있는 시장이 올 테지만 아직까지는 먼 얘기이다. 하지만 먼 얘기가 아닌 것은 바로 하나, 자율주행이죠. 이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버스를 도입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죠. 이것들이 바로 바로 코앞에 놓여 있는 앞날의 미래라는 겁니다. 그 미래 먹거리 사업 중에 한 가지인 자율주행, 결국엔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로봇과 AI 그리고 반도체들과 연결성이 있지만 그 중에 지금 모두가 다 테마가 쪼개진 이 상황에 가장 우리가 심도 깊게 봐야 하는 건 매출의 증가를 눈여겨볼 수 있는 건 자율주행이다라는 겁니다. 로봇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처럼 매출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그때부터는 로봇 관련주에 대한 투자와 이슈가 들끓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로봇 관련주, 미래에는 이렇게 될 거야, 미래에는 이렇게 만들 수 있어 라는 그 얘기만으로 주가가 올라간 꿈의 수급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락할 수 있다는 생각 꼭 해주셔야 하고요. 자, 관련주로는 에이스테크, 아모센스, 모트렉스 등이 있습니다. 관련주들 한번 보고 가시죠. 에이스테크 주가가 올라갔었지만 지금 현재의 위치는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언제입니까?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로 인한 악재 때문에 이빨이 빠진 경우이죠. 그런데 이 이빨이 빠진 구간은 올라갈 때는 그만큼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뭡니까? 매물대가 없는 구간이죠. 매물대가 없는 구간은 돌파가 나올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유상증자로 인한 유상증자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누가 지불하느냐는 겁니다.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에이스테크는 단기간에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시장에서 급하게 올렸다고 내일부터 더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은 아모센스인데 아모센스는 오늘 시초가에 전저점을 깼습니다. 역사적 신저가죠. 11,250원이 연봉상의 저점입니다. 그런데 11,250원을 이탈하고 오늘 11,260원에서 종가를 끝냈어요. 그리고 호가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11,250원에 5,000주 이상을 막아버리면서 일부러 250원 아래로 깨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여줬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모센스는 이미 맥신과 관련된 그리고 아모센스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주가가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물량들, 여기에 물려있는 물량들은 내 평균 단가까지 주가가 올라와주면 매도하길 희망하겠지만 오늘 오전에 역사적 신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투매가 나와도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20%가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지만 결국엔 오늘 주가가 양봉이 아니라 음봉으로 끝났다라는 거. 그래서 아모센스는 지금부터 더 긴 시간 동안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역사적 신저점을 이탈했지만 종가 기준으로 11,250원을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 가격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세력의 의도가 다분한 가격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종가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모트렉스인데 모트렉스도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하락의 폭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박스권의 하단인데 박스권의 하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려올 수 있었다라는 거. 하지만 여기에서 박스권의 상단 또한 마찬가지로 내려와 줄 텐데 주가가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지수에 달렸습니다. 지수의 상황에 따라서 모트렉스는 올라갈 수도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트렉스 또한 마찬가지로 진입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퓨런티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첫 번째, 상장된 지 409일밖에 되지 않은 종목인데 409거래일 동안 고점은 아직 한참 남아있지만 그 고점을 최근에 돌파했습니다. 돌파를 보여줬었던 그 고점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상장 첫날의 고점.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양봉이 나오는 그 날의 고점을 다시 경신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박스권을 높여보는 것이 맞을 텐데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저점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번에 높아진 저점은 조금 더 큰 폭으로 올라왔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가가 전고점을 돌파해야 해당 가격 구간을 저점을 올릴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점은 여기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 가격 구간으로 봤을 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박스권의 현재 주가가 중단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자리, 거기에 오늘 양봉이 나왔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퓨런티어를 바라볼 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 매매의 진입 포지션으로 쓸 수 있는 건 전고점 돌파, 그리고 박스권의 하단 진입입니다. 그런데 박스권의 하단 진입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지만 박스권의 하단까지 주가가 내려와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한 상황도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자리는 해당 가격 구간. 그러면 검은색 지지 저항선과 마찬가지로 주가가 해당 가격까지 내려왔다가 하락이 끝나고 반등이 나오는 양봉이 2개 이상 나오는 그 자리에서 진입하는 게 가장 매력적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퓨런티어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점까지 주가가 내려가지도 않았고 이 가격은 저점이 될 수 없는 상황이죠. 왜입니까? 전고점이 되는 39,800원을 돌파해야 과거 시점의 차트로 봤을 때 전저점이 높아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고점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 마땅한데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 오늘 지수가 내려가는데 양봉이 나왔다면 제우스와 마찬가지 아닌가요? 제우스의 주가가 왜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영업무역의 주가는 왜 하락했습니까? 수급이 들어와 있는 그 물량이 수급의 물량이 이탈하면서 그 이탈은 곧 지수와 마찬가지로 이탈한 상황이었겠죠. 하지만 퓨런티어는 거래량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갈 수급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슈만 나와준다면 이슈가 나오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준다면 우리는 해당 종목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 음봉을 보고 말입니다. 개파락하면서 양봉, 개파락하면서 양봉을 보여준 이 음봉이 제가 가끔 보는 모든 봉을 빨간색과 파란색이 아니라 모든 봉을 검은색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하락 추세로 봐야겠죠. 그리고 해당 추세는 박스권, 단기간의 박스권으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다음 주에 시장 상황이 개선되면서 양봉이 나와준다면 그리고 그 양봉의 종가가 이 작은 박스권의 고점을 넘어가 준다면 우리는 생각을 달리할 거란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그러면 그 다음 날은 개파락하면서 음봉이 나올 수도 있겠네? 그러면 그 개파락하면서 음봉이 나온 그 윗꼬리를 돌파하면 전고점까지 돌파하면서 수급과 뉴스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 그런데 퓨런티어는 뭐와 관련된 주식? 자율주행과 관련된 주식. 그렇죠? 그러면 이 이슈 하나만으로 충분히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집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단기간에 진입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자리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위험성을 우리가 굳이 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장 상황 지켜보고 그 다음에 진입하기에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방송에 다시 나와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 종가 때 말씀드리면 이미 진입할 수 있는 자리를 놓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준비해온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극동유화입니다. 지겹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데 또 해야겠습니다. 왜? 올라갈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죠. 극동유화는 결국엔 육과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 이슈는 뭐였습니까?
국제유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이유. 이스라엘 지상전 임박 긴장감에 유가가 90달러에 육박했다라는 이 이슈 때문이었죠. 그런데 오늘 에너지 관련주, 가스 관련주, 유가 관련주, 종가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습니까? 하락했죠.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락을 저는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냐. 금요일 날 투매를 조장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설명 어제도 드렸으니까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배당금이 한 주당 200원, 시가 배당률로는 약 5%가량 되는 극동유화가 지금 매수해도 이번 올해 말까지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지금 유가로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배당금과 관련되어 있는 이 내용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봐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왜? 배당금을 아무리 준다 해도 지금 진입해서 단기간에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면 주가가 이 이상 하락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손실을 보는 거지 여기에서 배당을 줘봤자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금은 잊으시고 지금 극동유화, 유가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모멘텀에 대한 설명을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유가 관련주는 흥구석유와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등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극동유화를 추천하는 이유 또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쉽게 끝나기 어려운 이유가 생겼습니다. 2019년에 엔비디아가 현금 70억 달러를 주고 인수했던 이스라엘 벤처 기업인 멜라녹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은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멜라녹스를 인수했었던 이유는 인텔을 잡아먹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멜라녹스의 기존 고객이 중국 기업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승인이 떨어졌는데 마지막 중국 당국에서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엔비디아가 멜라녹스를 인수해도 중국으로의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수가 불발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엔 인수가 확정되면서 엔비디아가 결국 멜라녹스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멜라녹스의 창업자 예아 왈드먼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꽤 오랫동안 지속해왔습니다. 2020년부터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분쟁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꽤나 오래 지속이 됐어요. 우리나라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이렇게 노력을 했었던 이유는 자국을 수호하면서 팔레스타인과의 관계성도 고려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했었단 말이죠. 누가? 예알 왈드먼이 본인의 회사로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 예알 왈드먼의 딸 다니엘이 이스라엘 남부 레임에서 열린 음악 축제 현장에서 하마스의 공격으로 남자친구와 함께 사망합니다. 그 영상이 예알 왈드먼한테 전해졌고요. 그런데 6년 동안 만났던 이 남자친구와 함께 도망치려는 그 차량을 총기 3정 이상의 괴한들이 총격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점점 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심화가 격해질 거고 거기에 예알 왈드먼은 이스라엘의 부자죠. 그냥 부자였습니까? 억만장자였습니다. 내 돈을 다 써서라도 지키고 싶었던 내 딸을 지키지 못한 이 한을 어떻게 풀겠습니까? 근데 대외적으로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말이죠. 예알 왈드만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단기간에 팔레스타인과 손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나빠지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곧 무엇입니까? 내가 속은 썩지만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라면 이 싸움이 지속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시사한 겁니다. 그것은 아빠로서가 아니라 기업의 총수로서 그리고 국민의 일원으로서 얘기를 한 거죠. 그렇지만 내면에는 아버지의 원통함이 담겨 있다. 근데 그 원통함이 얼만큼 담겨 있겠습니까? 휴전이 나왔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민간인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쟁은 쉽사리 끝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쉽사리 끝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전쟁 관련주,
전쟁 관련주들을 보면 지금 현재는 국제유가, 그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안전자산인 금 봐야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이젠 전쟁에서 드론을 사용하죠. 드론까지. 하지만 드론을 볼 때는 우리가 무엇과 같이 봅니까? 드론 자체를 방산 관련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처음 전쟁이 발발했을 때 주가를 상승시켰었던 종목들 기억하십니까? 흥구석유, 그리고 빅텍, 또 뭐가 있었습니까? 빅텍과 엘컴텍까지 있었죠. 뭡니까? 엘컴텍은 금 관련주, 빅텍은 방산 관련주, 흥구석유는 국제 유가 관련주였었죠. 그런데 여기에 제가 음모론을 하나 제시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유가를 올리고 있는 것이 중국은 아닐까? 중국도 피해를 보겠지만 중국이 유가를 올림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미국을 흔들 수도 있는 힘을 줄 수 있다라는 거.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시사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와 더불어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생긴 이 마당에 국제유가는 더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을 염두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흥구석유의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로 봤을 때 진입하기가 좋겠습니까? 오늘 시장은 좋지 않았겠지만 월요일 날 갭이 뜬다면 그 자리는 놓치기 어려운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갭이 뜨는 위치도 중요하겠죠. 그 위치는 월요일에 시장이 열렸을 때 여러분들께 판단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중앙에너비스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전쟁과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나오고 있는 이 음봉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스권에 갇히게 되면 중앙에너비스는 흥구석유과 한국석유과 그리고 한 가지 더 극동유화의 주가의 상승을 먼저 확인한 이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한국석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흥구석유와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 이유, 올라갈 때 큰 폭으로 올라가지 못하면서 가격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키 맞추기가 조금 덜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극동유화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극동유화는 더 키 맞추기가 필요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왜?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30%가 훌쩍 넘는 수익권에 오긴 했지만 극동유화의 차트로 봤을 땐 고점을 넘어가기도 했지만 국제 정세의 불안함을 매개체로 힘으로 삼아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이 상황에 극동유화의 하락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실까요? 전고점을 넘어가고 전고점이 5,570원이 나오긴 했지만 금요일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주에 극동유화의 주가가 올라갔던 이 시기처럼 전쟁과 관련된 어떠한 이유가 나온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원금 또한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제가 미리 극동유화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을 소수의 한 시민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겁니다. 그런 이유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엔 그것들이 전쟁의 불씨가 되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극동유화의 오늘 하락을 여러분들이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다음 주 월요일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 날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 종가가 끝나지 않는다면 극동유화는 다른 종목과는 다르게 개별주로서의 횡보 가격 구간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극동유화가 대장격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시장이 바로 월요일인데 대장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한 어디입니까? 한국석유로 혹은 흥구석유로 말이죠. 흥구석유는 아직까지도 지지선까지의 거리가 멀리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주가가 내려온다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키 맞추기가 일어날 수 있는 한국석유를 보고 있는 것인데 한국석유 또한 마찬가지로 파란색 저항선 위로 주가가 올라가줘야만 하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한다면 흥구석유로 키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설명 드려본 겁니다. 그러면 극동유화를 오늘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겠죠. 다음 주 월요일 시가에는 얼마에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갭을 띄워서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아래 꼬리가 달리지 않는다면 극동유화는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진입하는 것 또한 나쁘지 않겠지만 주말 동안에 어떤 이슈가 나올지를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으로 인한 악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극동유화는 유가로 인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악재로 표현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호재입니다. 하지만 악재로 판단했을 때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유가 관련주의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시가 확인하시고 진입하실 수 있는 종목이 바로 극동유화다라는 거. 그러면 그 시가는 언제 확인하느냐. 세력들이 말이죠. 종목에 주문을 걸었을 때 10분 이내에 매수 주문과 매도 주문을 반복적으로 취소하는 상황이 생기면 경고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의 핸들링을 할 때 8시 30분부터 미리 호가를 만들어 놓기 시작하지만 마지막에 호가를 만들기 이전에 만들어지는 가격은 결국 48분 이전입니다. 그러면 48분 이후에 나오는 주가의 움직임은 진정으로 상승 혹은 진정으로 하락을 염두에 볼 수 있겠지만 48분 이전에 주문을 걸었었던 물량을 취소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외국인과 기관,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우리 눈에 버젓이 보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블라인드가 거쳐지는 시간이 바로 58분이라는 말이죠. 58분 30초부터는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가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유가 관련주, 금 관련주, 방산 관련주, 드론 관련주들의 주가는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월요일 시장 8시 58분 30초 이후에 한 1분 30초 동안 일어나는 그 호가의 가격을 예의주시하시고 개파락하지 않는다면 양봉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설명 드려보면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들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선물 지금부터 받아보시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흥구속유 월요일 장에 따라 진입 자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극동유화 역시 월요일 58분 30초 이후에 진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유가 관련주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전문가님의 코치를 받으면서 진입해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토르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조건 검색식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조건 검색식이라고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현재 방송 화면 사진 찍어서 올려주셔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 장중 전략을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만의 기법이죠. 토르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르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오색선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에서 지금 시장에서 토르 기법 포착이 안 되고 있죠. 포착이 안 되고 있는 신호는 지금은 안 보셔도 된다는 거. 자, 그다음 핑크색 지지선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올라와 주지 않는다면 말이죠. 물론 한 단계 올라와 준 정도로 우리가 이 종목이 상승할 거다라고 예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되는 건 파란색 저항선 그리고 검은색 지지와 저항선 그리고 메가토르의 메가토르 기법이죠. 그런데 파란색 저항선 위에 머물고 있는 종목들은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수가 안 좋아도 주가가 수급으로 인해서 상승한 종목들이 지켜지고 있다는 건 그 수급의 이탈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다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파란색 저항선 가격을 이탈하면 검은색 지지선까지는 열려버립니다. 이격이 열려버린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큰 폭으로 낙차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매를 조정하는 종목,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은 진입하지 않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그러면 그 외에 검은색 저항선을 이용한 매매는 무엇이 있을 것인가? 검은색 저항선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올 때 저항선까지밖에 올라오지 못하니까 진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확실히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된 지지선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면서 지수를 따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은색 지지와 저항선 또한 마찬가지로 보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 주가가 내려올 때는 어디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검은색 지지선에 닿을 때 깜짝 반등을 노려보고 진입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항선을 바라보고 진입하기에는 아래 핑크색 지지선이 2단계 올라와 주지 않는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뉴스가 없는 이상 주가가 상승하기 매우 어렵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제 5색선을 받으신다면 파란색과 형광색을 가장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진입하는 종목이 반대의 설명입니다. 검은색 지지선보다는 높은데 파란색 저항선보다는 낮으면 유정 앵커님 진입해도 될까요? 진입하면 안 되죠. 그렇죠. 진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해당 가격 구간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변동성이 커지는 비어있는 구간이지만 하락 추세에 있어서만큼은 해당 가격 구간에서는 상단에 있는 매물대의 저항을 모두 다 온몸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진입하면 매우 큰 시련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점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은 토르 기법에 대한 설명인데 기법이 이런 식으로 포착이 되지만 오늘은 기준봉과 토르 기법의 빛기둥이 아니라 캔들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여야 할 텐데 지금은 그런 자리가 없죠. 그러면 이것을 역으로 돌려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바닥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종목이 기준봉이 나와준다면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바꿔야 될 거예요. 그 기준봉의 조건은 기준봉의 종가가 평소보다 증가해야 되는데 증가할 때 상승할 때 가장 큰 요인 우리 차트에서 절대 숨길 수 없는 거래대금 또는 거래량이 평소보다 5배 이상 증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뉴스가 없다면 매우 좋은 상황이지만 뉴스가 나온 상황에서 그 다음날 우리가 진입하는 캔들 2개 또는 3개로 파악해서 진입하는 그 캔들의 모양이 양봉이 나와준다면 우리가 판단할 때 뭡니까? 뉴스가 나왔는데 상승을 했는데 눌리질 않는다고? 왜? 아, 얘 갈 힘이 더 남아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판단의 기로에 서 있는 종목이 방산 관련주든 아니면 유가 관련주든 아니면 금 관련주든 뭐든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 날 가장 중요한 거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가정을 해도 양봉이 나오는 날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줄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똑같이 붙거나 더 많이 붙으면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부터는 어쩔 수 없이 횡보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 이유, 횡보하면서 물량을 더 매집하고 미수 물량까지 모두 다 집어삼킬 수 있는 거래를 불러내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기준봉을 만들었는데 미수가 체결되지도 않는 3거래일 만에 주가를 올린다라는 건 미수가 있어도 필요 없어. 일단 주가 올려야 되니까 막지 마. 미수 너네도 수익 실현해. 라고 주가를 올린다는 말입니다. 그 자리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기준봉, 다시 설명드립니다. 평소에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5배 이상 터지면서 종가 기준으로 10% 이상 상승한 종목들, 그 종목들 중에 그 다음날 내지 하루 더 지난 날 양봉이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점차 줄어든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해당 종목이 한 번 더 갭을 띄우거나 슈팅을 만들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번 주 주말 동안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자료집 보시면서 시장 상황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차트 보신 이후에 다음 주 월요일 시장 저와 함께 견뎌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나보시죠. 이 자료집,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시장을 공부하시면서 분석한 결과를 모두 다 담아 놓으셨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만져만 봐도 엄청난 두께를 자랑합니다. 주식을 이미 하신 분들이라도 성공적인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가득 들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자료집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 주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자료집이라고 적어주셔도 되고요. 현재 방송 화면 사진 찍어서 올려주셔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퓨런티어입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로 자율주행 장비 개발 및 라이다로 영역 확대를 진행하며 기대감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극동유화입니다. 유가 관련주로 이스라엘 지상전 임박 긴장감에 유가가 오르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르 기법은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캔들 2개 또는 3개로 파악해 종가 베팅하는 기법인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성공적인 베팅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